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대답해. 황소의 뿌리 앞에 있습니까? 귀가 앞에 있습니까? 황소 머리에 뿌리 앞에 있습니까? 귀가 앞에 있습니까? 뿌리 앞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동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금방 알더래요. 뿌리 앞에 있다. 이 12달이죠. 12달 중에서 30일이 있는 달이 몇 개입니까? 7개요? 6개? 5개? 몇 개입니까? 30일이 있는 달은 11개입니다. 11개. 30일이 있는 달은 11개입니다. 2월만 빼고 그게 왜 그런 5개, 6개가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틀 속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가 이야기 나왔는데 소가 머리를 이렇게 동쪽으로 돌리면 몸은 서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러면 소가 머리를 서쪽으로 돌리면 꼬리는 어느 쪽으로 향하겠습니까? 동쪽입니다. 땅 쪽입니다. 땅 쪽. 요새 실제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부친 장례식을 끝내고 그 아드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창고 직원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본인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응급비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까? 사망신고를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수가. 이것도 나 평소 많이 하던 대로 구청에 가면 옛날 항상 본인입니까? 인감증명대로 가면 묻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는 사람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담 같은 거는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서 하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 정치인들도 농담을 많이 하는데 농담의 귀재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은 유모 책을 한 권 만들었대요. 그 사람 배우 출신이니까 또 그걸 아주 근사하게 합니다. 말도 재밌게 해요. 이 농담도 재밌게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농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충청남도 사람들입니다. 코미디언의 한 40%가 충청남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말을 느릿하게 하면서 아주 그 감칠맛 나게 하죠. 그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에 카트하고 선거 때 붙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가 좀 불황이었어요. 경제 침체는 뭐냐? 우리 이웃집 사람이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더 나빠지면 불황이 되는 거죠. 경제 불황은 뭐냐? 내가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경제 회복은 뭐냐? 지미 카트가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즉 지미 카트가 떨어지고 자기가 당선돼야 경제 회복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점 앞에 줄을 그렇게 길게 섰더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줄 서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적기 때문에 그 물건 서로 차지하려고 막 줄 서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다가 화가 벌컥 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고르바초프가 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고르바초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줄에서 이탈해가지고 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물었어요. 왜 죽이러 갔다가 돌아오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 거기 가니까 줄이 여기보다 더 길더라고. 고르바초프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돌아오고. 한국과 중국, 일본, 한중일 세 나라 요 GDP를 합치면 18조 달러입니다. 18조 달러. 세계 GDP로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2등이 중국, 4등이 일본, 그 다음에 10등이 한국이죠. 요 세 나라를 합치면 18조 달러. 미국이 한 15조 달러,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15조 달러 되니까 한중일 세 나라 요 지역의 부의 생산, 부가가치의 생산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장 큰 데입니다.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든 나라예요. 이 세 나라가 각각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럽 국가가 산업화를 먼저 해가지고 동시에 민주화를 먼저 해가지고 보국 강병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막강한 과학 기술력을 앞세우고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온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이후에, 그래서 유럽 국가가 아닌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 후진국들이 차례차례로 식민지가 되어갔습니다. 거기에 딱 브레이크를 건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식민지가 되겠다.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겠다. 그 전에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과거의 이런 막부 중심 체제로는 안 되겠다. 통일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국가를 만들고 선진 문물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의 제도를 바꾼 게 명치유신입니다. 1868년. 그러면서 재빨리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군함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해가지고 근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저력이 워낙 있는 나라니까 한 30년 만에 강대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후진국이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또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대만을 먹어치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드디어 1904년에서 5년에 걸쳐서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일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당시에 러시아는 육군이 최고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후진국인 일본과 싸워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독주하던 시대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게 또 제 여러 후진국, 인도라든지 버마라든지 이런 나라에 희망을 줬어요. 야, 우리도 일본처럼 하면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러일 전쟁이 왜 났느냐? 한국의 지배권을 둘러싼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가 됐습니다. 명치유신이라는 근대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일본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